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는 트리 베이스드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클래시피케이션 트리고요. 자, 이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간략히 설명하자면요. 이제 response variable이 quantitative가 아니라 qualitative다. 뭐 그것 빼고는 앞서 배웠었던 그 regression tree랑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경우 이제 각 observation들을 그것이 속한 영역 안에 있는 트레이닝 observation에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클래스에 속한다고 예측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KNN 할 때도 많이 들었던 설명이긴 한데요. predictor space가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할게요. 쪽이 x1, 쪽이 x2. 그러면 리그레션 트리에서도 여기 프리딕터 스페이스 영역을 잘 나눈다고 했었죠.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할게요. 그럼 이쪽에 가장 많은 대부분의 observation들은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빨간색으로 예상을 하고요. 자, 반대편 이쪽 영역은 어때요? 여기 있는 파란색 observation들이 다죠.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 있는 것들은 다 파란색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냥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그것도 제가 이 새로운 잡 오퍼를 받아야 되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예전에 베터 데이터를 적용해서 얻은 리그레션 트리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끝에가 베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로그 셀러리에 해당하는 어떠한 수치형 그 숫자를 예상을 했다면요. 여기서는 셀러리가 적어도 5만 불 이상은 됩니까? No 하면 이제 decline 해라, 받지 말아라. 만약 yes 하면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까? 만약 그렇다 하면은 받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레션 트리랑 방법은 똑같아요. 즉 이제 recursive binary splitting 요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로잉 하고요. 나중에 프루닝 이렇게 이 두 가지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로잉 할 때 우리가 RSS를 미니마이즈 시켜라, 최소화 시켜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게요.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 혹은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또 다른 영역의 뭐 이밸루에이션 메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false negative rate, false positive rate 일반적으로 쓰진 않아요.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참고로 여기 classification error rate를요 2라고 두고요. 이거는 1 빼기 max of PMK hat이라고 할게요. 이때 이제 PMK hat은요 이제 n번째 영역에서 K 클래스, K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트레이닝 observation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를 가지고 그로잉을 하면요. 나무를 키우는 건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큰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요. 트리 그로잉에 사용할 만큼 이제 sufficiently sensitive 하지 않다. 즉, 조금만 우리가 이 영역을 나눠도요. 우리가 원하는 그 기준점,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레이트 이하인 그 트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그로잉의 목적은 어때요? 굉장히 complicated 모델을 만든 다음에 가지를 쳐내기가 주 목적이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래프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미리 설정해놨던 classification error rate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practical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misclassification error rate가 아니라요. 이제 또 다른 매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여기 있는 지니 인덱스 그리고 두 번째가 크로스 엔트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 이렇게 할게요. 자, 지니 인덱스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G라고 일반적으로 표기하고요. 이 개념은요. Measure of Total Variance Across the K Classes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x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대한 베리언스가 뭐죠? p 곱하기 1 빼기 p죠.
네, 고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여기에서는 클래스의 개수가 K개만큼 있으니까 K는 1부터 large K까지 더한 그 베리언스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니 인덱스는요, 만약에 PMK가요, 이게 굉장히 0에 가깝거나 혹은 1에 가깝다면 어떻게 돼요? G가 거의 0에 가깝게 되죠.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가 PMK 해시라고 둘게요. 그리고 이쪽은 지니 인덱스 G라고 두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의 곡선을 띌 거예요. 2차식이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최대화가 되냐면 2분의 1일 때 최대화를 시켜주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misclassification error rat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max of 1 빼기 PMK였죠? 그래서 PMK가 2분의 1일 때 가장 커지고요. PMK가 1이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misclassification error rate 같은 경우에서는 error rate 이렇게 쓸게요. 2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는 만약에 요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정확히 뭐 2분의 1이죠. 한 4분의 1 정도로 줄게요. 그러면 PMK가 대략적으로 한 4분의 1, 4분의 3이면 이 기준점 이하를 만족하게 되죠. 근데 지니 인덱스를 기준으로 두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와야지만 만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만족시키는 PMK는요, 0부터 시작해서 요 범위,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와서 요 범위,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만 돼요. 즉 이거 만족시키려면요, 굉장히 그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굉장히 자잘자잘하게 나눠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우리가 그로잉 할 때 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니 인덱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isclassification error rate보다 더 좋다라는 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거보다 좀 더 심한 건 없을까? 있죠. 그게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 그림이 뒤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크로스 엔트로피는요, 이러한 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것보다 조금 더 less sensitive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자, 이제 그림을 통해서 지니 인덱스랑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misclassification error rate 이걸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란색이 misclassification error rate 아까 제가 그린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지니 인덱스가 초록색 그리고 이 빨간색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아까 원했던 게 예를 들어서 0.2를 기준으로 요거보다 낮은 영역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서는 요 영역까지 될 때까지 영역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즉 PMK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즉슨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다시 파란색. 그러면 에러 레이트를 낮게 만들어주는 게 주 목적이니까요. 어떻게 나눠야 돼요? 계속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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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총 9개 영역으로 나눠줬을 때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나누는 걸 제외하고 나면요. 자, 그렇게, 여하튼 간에 이 영역 이렇게 짧게 하려면 굉장히 파티션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추정하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트리는 굉장히 복잡하다. 가지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니 인덱스를 기준으로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여기 0.2 그러면 여기까지 조금 더 넓어지죠. 그 다음에 파란색 여기 classification error rate 이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심플 트리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준만큼 복잡도를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듯이 이제 지니 인덱스랑 크로스 엔트로피는 수치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유사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보면 트리 그로잉 할 때 굉장히 복잡한 트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한 헐트 데이터에 적용한 디시전 트리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헐트 데이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이 데이터는요, 가슴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303명의 환자에 대한 바이너리 아웃컴 H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HD가 사실 Heart Disease 뭐 이런 거의 약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흉통 이렇게 씁시다. 자, 그리고 아웃컴 밸류는요, 그러면 흉통이 있다, 가슴에 통증이 있다, 혹은 없다, 이거겠죠? 그래서 yes or no. 그래서, 예, 바이너리 아웃컴, 즉,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한 프리딕터는요, 총 13개라고 해요. 거기에서 대표적인 게 나이, 에이지,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지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 밖에도 심장 혹은 뭐 폐 기능 측정 지수이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이제 그로잉은 지니 인덱스로 하고 프루닝도 어떤 방법, 뭐 페널티를 줘가지고 하는 방법을 취했는데요. 저 페널티를 줘서 우리가 프루닝하는 방법은 리그레션 트리랑 똑같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때 우리 튜닝 파라미터 구하는 알파를 구해야 되는 방법이 있었죠. 크로스 밸리데이션.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해서 어떠한 터미널 노드를 몇 개를 가진 나무가 가장 이상적이냐 이거를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트레이닝으로 하면은 이제 트리 사이즈가 많아질수록 즉 터미널 노드가 많아질수록 트리의 모델 컴플렉시티가 점점 늘어날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이건 테스트 셋에서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보실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요. 이제 처음에 낮아지다가 계속 일반적으로 유지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상승합니다. 크로스 발리데이션도요. 똑같은 패턴을 갖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가 보면요, 대략적으로 크로스 발리데이션 기준으로 이 6일 때가 가장 최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원 스탠더드 오브 에러 룰 이용하면요, 자, 요거 4 이렇게 고르셔도 되는데요. 그냥 최소값을 주는 터미널 노드 6개를 골라서 저희가 프루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프루닝한 결과가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루트 노드에는 탈륨이 있대요. 전 탈륨이 잘 뭔지 모르겠지만 뭐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탈륨이 뭐 yes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칼슘 수치를 보고요. 칼슘 수치가 0.5 미만이냐 또 yes 이러면 이번에는 max heart rate 해가지고 심장 박동수 161.5 이하냐 yes 이러면 이렇게 no 가죠. 근데 이 경우에 no 해도요 no가 돼요. 똑같아요 결국.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는 브랜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빼고 나면요 5개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yes, no, 그러니까 no, yes, yes, yes 이것도 똑같네요.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럼 지우고요. 요 브랜치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터미널 노드의 개수가 4개인 디시전 트리가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요 결과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one standard of error 룰을 적용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설명은 이제 개념은요 앞서 설명했던 리그레션 트리랑 뭐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랑 앞서 배웠던 그 리그레션을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로지스틱 이렇게 해야겠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떠한 직선으로 두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서는 특히 여기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 혹은 LDA, QDA도 이런 것을 제대로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지 못하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요. 이게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라서 우리가 베이즈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린 클래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이 이제 4.6 미만인, 즉 원 안쪽에 있으면 그린, 그다음에 바깥쪽에 있으면 레드 클래스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의 오차 때문에 바깥쪽 영역에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디시전 바운더리는 여기 있는 파란색 점선 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LD 하면요, 디시전 바운더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직선으로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거나 혹은 이렇게 잘라내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이런 원형 모양을 찾아내려면 KNN 같은 non-parametric method 밖에 우리가 아는 거 해서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트리 방법을 쓰면요,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원과 비슷한, 혹은 원이 비슷하지 않더라도요, 비교적 정확하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제 트리를 만들 때 먼저 프리딕터를 하나 잘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컷 포인트를 찾아낸다 그랬었죠? 그게 여기라고 할게요. 이렇게 잘라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대부분이 빨간색, 그렇죠? 이제 레드. 왼쪽은 어때요? 대부분이 초록색, green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지니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던 그 수치까지 그 수치에 도달했는지를 보면 여기는 거의 반반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왼쪽 영역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나눠줄 수 있는데 잘 해보니까 뭐 greedy search 메소드로 잘 찾아보니까 또 여기 컷 포인트를 잡았대요. X1을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이쪽 왼쪽은 어때요? 여기 red. 가운데는 green. 그 다음에 오른쪽은 red. 자, 가운데 영역 보면은 어때요? 지니 인덱스 그 기준 만족 못할 것 같죠? 그래서 그거를 또 잘라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다시 red, red, red. 이쪽은 green.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아까보다 처음보다 훨씬 나았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그래서 또 잘라내요. 이렇게 한 번 더. 자, 그래도 어때요? 아직도 여기 있는 이 부분 혹은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분류가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잘라냅니다. 이렇게. 색깔이 지금 겹쳤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안쪽을 또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안을 또 자르고요. 또 자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아주 진 인덱스를 기준점을 굉장히 harsh하게 두면요. 이런 식으로 더 잘라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거의 완족이 됐네요. 그럼 여기도 좀 더 튀어나오게 이렇게 혹은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계속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원과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거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굴러가는 동그란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선형이나 어떠한 곡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를 잘 하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트리의 장단점을 설명을 할 건데요. 뭐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강의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요. 트리는 기본적으로 거의 그림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사람들은 별로 식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이 엡실론 이런 거 설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보다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디시전 트리가 예전 챕터들에서 다뤘던 그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방법들 있죠. 그것보다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과 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보통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원하는 최우선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직장을 선택할 때 샐러리가 이거보다는 높아야지 고려 대상이다. 그걸 높으면 적어도 서울에는 있어야지 다니겠다. 뭐 혹은 내 집에서 뭐 가까워야만 다니겠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런 조건을 기반으로 하나 단계적으로 하나 넘어간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리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그래픽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전문가들도요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래요. 크면은 너무 이렇게 뭐 터미널 노드가 100만 개다. 그럼 당연히 해석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작은 트리에 대해서는 해석이 훨씬 편하다. 그리고 트리는 더미 베리어블들을 만들지 않고요. 우리 로지스트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혹은 리그레션 트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X가 남자, 여자 이걸 나타내는 바이너리 베리어블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X는 0, 1, if 남자, if 여자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베리어블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트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시작할 때 남자면 왼쪽, 여자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퀄리테이티브 프리딕터를 좀 더 손쉽게 다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리의 단점을 설명하자면요. 트리는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방법들에 비해서 예측 정확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리니어 모델의 정확도가 약 90%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로지스트 리그레션의 정확률이 90%다. 트리는요, 70%도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 정확률, 프리딕션 파워가 매우 떨어진다. 이게 1번 단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점은요. 트리는 이제 very non-robust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만 이상하게 들어와도요. 최종 트리 모델이요. 완벽하게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도 간단한 예를 들 건데요. 파란색 여기 뭐 빨간색 영역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할게요. 이건 이제 아웃라이어 같은 개념이죠. 그러면 로제스트 리그레션은 어떻게 되냐? 그래도 뭐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잘 잘라줍니다. 여기는 그냥 웨이트가 굉장히 낮게끔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하고 이쪽 영역은 다 파란색 그리고 위에 영역은 다 빨간색 이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혀 이렇지가 않겠죠. 이거를 해보면 이제 트리는 프리딕터 스페이스를 잘 나누는 것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 색깔을 좀 바꿔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잘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쪽 영역은 다 파란색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더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여기 데이터 포인트가 파란색도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다 에버리징한 값을 여기다가 줄 거잖아요. 그렇죠? 혹은 이 영역들이 전부 다 파란색이었죠. 그런데 이 영역이 현저하게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쪽이 다시 빨간색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빨간색 영역.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파란색 포인트가 하나라도 더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파란색 영역이 이렇게 갑자기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 모델이 확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두 가지 문제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첫 번째 문제는 프리딕션 파워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 사용자들이 아예 안 쓰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나왔고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앙상블 메소드예요. 자, 그런 에그리게이팅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러한 방법을 쓰면 트리의 예측 성능이 아주 크게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정도는요. 이 리니어 모델 이런 앞서 배웠던 모든 방법들보다 비교될 만큼 혹은 더 나은 수준으로 프리딕션 파워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 수 있는 디시전 트리, 즉,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사실 이제 그 개념은 앞서 설명했던 리그레션 트리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제 그로잉 할 때 트리를 만드는 거는 그로잉이랑 프루닝이 있었죠. 이제 그로잉 할 때 쓸 수 있는 게 리그레션 트리는 RSS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misclassification error rate가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트리 그로잉 할 때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아서요. 보통은 지니 인덱스 or 그다음에 엔트로피
이걸 쓴다고 했었죠. 크로스 엔트로피. 자, 요걸 써서 그로잉하고요. 마찬가지로 프루닝하는 방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생성한다. 요 부분을 하나 설명했고요. 두 번째가 트리의 장단점을 설명을 했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에 앙상블 메소드가 아니고 그냥 디시전 트리 하나예요. 장점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쉽게 설계가 가능해요. 설계가 쉬움. 학습이 쉬움.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거는 앞서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변수가 13개이더라도요. 헐트 데이터에서요. 실제로 가지가 최종 가지는 5개밖에 안 나왔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변수 하나, 둘, 셋, 3번밖에 안 쓴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변수 선택 혹은 variable selection이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로지스트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라쏘를 쓰던가 혹은 AIC 혹은 BIC 이런 방법을 썼었죠. 그런 과정이 필요 없이요.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인터랙션도 자동으로 돼요. 다시 인터랙션이란 개념을 설명을 안 했지만 프리딕터 스페이스에서도 이렇게 되면 왼쪽 영역, 그 다음에 R1, R2, R3 자, 왼쪽 영역은 사실은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다고 하면 X1에만 의존해요. 메인 이펙트만 보는 거죠. 근데 R2에 들어오려면 뭘 봐야 돼요? X1이 일정 값 이상 돼야 되고요. X2도요? 일정 값 이하만큼 돼야 되죠. 두 변수가 동시에 작용을 해야만 R2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인터랙션을 자동으로 고려한다. 자, 그래서 이거 좋고요. 리니어 모델은 우리가 애초에 처음 모델 설계할 때 세컨드 인터랙션까지 고려할지, 서드 인터랙션까지 고려할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디시전 트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스몰 사이즈 트리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편합니다. 일단 그림으로 보여주면 되니까 그림으로 왜 이 결과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싱 데이터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요. 미싱 데이터에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데이터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X1은요 다 관측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X2도 다 됐어요. 근데 X3는 뜨문뜨문 여기 비어 있고요. 여기도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X4는 더 많이 비어 있다고 할게요. 이만큼씩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쓴 이 브랜치를 나눌 때 쓴 게 X1 이것만 썼어요. 그러면 여기 미싱 데이터 고려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미싱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리를 설계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미 베리어블 같은 거 만들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 필요가 없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X의 타입이 컨티뉴스든 뭐 카테고리컬이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뭐 이런 부분, 이 부분, 뭐 이런 부분 설명을 안 한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 아주 명확해요.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시전 트리를 쓰지 않는 가장 큰 단점은요. accuracy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로버스트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만 더 추가된 거나 하나를 빼면 어떻게 돼요? 트리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non-robust 문제가 있죠. 이걸 이제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instability, stability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